자, 수업 시작할게. 일단 시너지 질문 한번 91번 문제부터 물어볼게. 자, 당시 fx에 대해서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 이제 고동석 상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fx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곱했을 때 얘는 3차식이 될 거야. 근데 우변은 지금 몇 차식이야? 6차식이야. 그럼 얘 fx가 3차식일 거기 때문에 얘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q 어쩌고 놓고 풀기 너무 복잡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쓰겠다 이런 뜻이야.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여기 나오는 이 식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지? 그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뭐가 보여? x에다 뭘 대입할 거야? x가 1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이 x-1이라고 하는 얘가 0 되기 때문에 좌변은 무조건 0이 될 거고 우변은 이제 1a, b2니까 3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대. 자, 그 다음에 단원 순서상으로 우리 아직 복수수를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 지금 고동석 상이 처음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차피 항등식인 거니까 두 번째는 x에다가 i를 갖다 대입을 해. 그럼 x에다 i를 갖다 대입하면 x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x제곱 플러스 1이 어떻게 돼? 0으로 된단 말이야. 그럼 또 마찬가지 0이 되고 자 여기는 i의 6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얘는 i의 4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a 여기는 얘는 i의 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b 그리고 플러스 2 하면 a와 b에 관한 식이 두 개 나와서 연립하시면 a 값과 b 값이 구해질 것이다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해 우리가 항등식 문제를 풀 때는 꼭 실수만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 복수수를 넣어도 되고 혹은 책에 예를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변이 다 짝수 차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x제곱을 마이너스 1이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가 0되니까 0돼서 사라지게 되고 그럼 얘는 x제곱의 세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얘는 x제곱을 두 번 곱한 거니까 플러스 a 얘는 x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2에서 어차피 같은 식이 나와준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런데 단원 순서상 복소수가 이 단원보다 뒤에 나오다 보니까 모범 답안에 i를 써먹을 수 없는 것 뿐이야. 같은 의미야 사실.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항등식에 관한 문제를 풀 때 무조건적으로 실수만 넣는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만 버리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럼 96번으로 갈게. 96번? 자, 모델수 x에 대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a0 플러스 a1의 x 마이너스 1, a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빠바바에서 a6의 x 마이너스 1의 6제곱으로 돼 있어. 96번 누가 질문했니? 이거 왜 이렇게 뭐야? 자,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빠바바 해서 a6을 구하고 싶어. 무슨 짓을 하면 돼? 그래, 여기서 2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바바바 해서 플러스 a6으로 끝나는 걸 구하고 싶어.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그래. 그럼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거야. 딴 사람 넘어가도 되지? 자, 97번으로 볼게. 자, 2x-1의 세제곱 곱하기 x-2의 전체 제곱이 a5의 x5제곱 플러스 a4의 x4제곱 플러스 바바바 해서 a0까지로 돼 있대. 그때 a5, a4, a3, a1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a0하고 a2만 지금 없애라 이 뜻인 거잖아 지금. 맞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일단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A3 A4 A5 얘는 어떻게 구해? x에다가 1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좌변에는 x가 1 대입하면 2 빼기 1인 거니까 1 되고 1 더하기 2의 제곱인 거니까 얘는 9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맞지? 자, 그 다음 A 제로는 어떻게 구할까? 자, 여기 있는 우변에서 다 없어지고 얘만 살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x 0 대입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x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의 제곱해서 4. 그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A2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A2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얘 곱셈 공식을 각각 전개해서 제곱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 그러면 자, 우리 세제곱 구했으니 공식 알고 있으니까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자 12x 제곱 플러스 3 아니다 6x 마이너스 1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2차 만드는 거야. 아, 요 2차랑 여기 상수랑 1차랑 1차 상수랑 2차. 그럼 마이너스 48 플러스 24 마이너스 1. 그럼 아마도 마이너스 25라고 하는 이 값이 A2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 구하실 수 있겠지, 그지? 됐죠? 오케이. 139번. 자, 17의 15제곱을 1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이라고 18의 13제곱을 19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2라고 하자. R1과 R2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제일 먼저 17의 15제곱이야. 뭐를 X라 할까? 자, 17을 X라 하자. 그러면 X의 15제곱을 16으로 나눌 거야. 그럼 16은 뭐가 돼? X-1이 될 거고 몫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나머지가 R1이라고 했어. X를 무슨 짓 할래? 1 대입하면 R1 얼마야? 1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두 번째에서는 18의 13제곱을 19로 나누겠대. 그러면 이번엔 18을 Y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Y의 13제곱을 19라고 하는 값 19는 어떻게 돼? Y 플러스 1이 될 거고 몫이 Q에 Y라고 돼 있고 나머지가 R2. 자, Y는 뭐 갖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R2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와.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이렇게 돼 있는 나머지 정리 입장에서 식에서 보게 되면 R2가 마이너스 1인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얘를 우리가 원하는 답으로 가려면 19로 나누었어. 19로 나누면 나올 수 있는 나머지가 뭐야?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8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마이너스라는 녀석은 나머지에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랬어 내가? 이 19의 배수를 적당히 더해서 요 사이 값으로 바꿔줘라 그랬단 말이지. 그럼 얘가 얼마로 바뀌어? 18이라는 값으로 바뀌어. 아, 따라서 R1은 1이요 R2는 18이더라 이렇게 풀어주는 뜻이에요. 이제 이런 실수 그만해도 됐잖아, 그지? 자, 171번. 자, 문제 볼게. 3차
천천히 fx에 대해서 1-fx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지고 fx 플러스 8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질 때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1-fx라고 하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대. 그러면 그냥 여기에 몫을 q1x라 쓸 수 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여기 나온 얘를 또 q2의 x라 쓸 수 있게 되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답 구하기가 빡세, 힘들어. 자,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있어. 그게 뭐야?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은 거에서 안 써먹은 조건이야. 그게 뭘까? 나온 또는 너 해줘. 3차식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안 써먹었어. 그럼 생각해봐. 이거 몇 차식이야? 3차식이야? 그러면 여기 몫은 몇 차가 나와야 돼? 1차. 얘 몇 차식이야? 3차식이야? 그럼 여기 몫은 몇 차가 나와야 돼? 1차가 나와야 돼. 근데 fx가 3차식인데 최고 차의 개수가 얼마인지 몰라. a라 하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는 최고 차의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나와준다. 그럼 얘는 그냥 a가 나와주겠지.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나온 이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이 녀석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곱하기 a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어차피 최고 차의 개수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얘네들을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x에다 뭘 대입해 볼 수 있니? 여기다 1이랑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어차피 x에다 1 집어넣어도 얘는 0되고 마이너스 1도 얘가 0되는 거잖아. 그러면 1 빼기 f의 마이너스 1은 0, 1 빼기 f의 1도 0이더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맞지?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녀석은 f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우변이 싹 0 되는 거잖아. 그럼 좌변이 f의 마이너스 2 플러스 8 됐고 그게 0 됐더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 그런 다음에 얘들아 얘네들을 크로스로 놓을 거야. 무슨 말이야? 이제 얘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 알겠지? 얘는 얘고 얘는 얘야.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 x에다가 1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보자. 자, 여기서 x에다 1 대입하니까 f의 1 더하기 8은 이만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배에 여기 1 집어넣어서 a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게 되지. 이해했어? 그냥 그때 집어넣은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f1 값이 얼마나? 여기 f1이 얼마야 지금? 1이잖아.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더하기 8인 거니까 이 값이 9가 될 거니까 얘가 얼마일 것이다? 1일 것이다 라는 사실 하나 알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마찬가지 밑에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8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에서 1에 제곱해서 없어지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됐구나. 근데 f의 마이너스는 또 얼마나? 1이잖아. 그럼 여기 1 더하기 8인 거니까 얘가 9야. 그러면 a 플러스 c는 1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c는 9니까 연립하면 a하고 c를 구할 수 있게 되겠지.
됐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A랑 여기 A는 같은 A야. 그럼 여기서 A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나서 이 위에 C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B값도 구해져. 그 다음에 답을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의 2를 구해라 이 뜻인 거잖아. 그러면 A하고 C를 구했으니까 이 식에서 F에다 2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답이 나와준다는 얘기야. 어차피 F의 2 더하기 8은 2 집어넣으면 4에 제곱해서 16 곱하기 2A 플러스 C가 됐는데 여기서 A하고 C 다 구했으니까 이 값이 얼마 다음에 F2도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차수가 나와줬을 때 그 차수를 무조건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조건을 썼을 때 이 조건을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서로 크로스로 대입해서 답을 구해내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식에서 우리는 이런 조건을 찾았지만 막상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다 갖다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답을 구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얘는 문제가 종종 나와. 자, 그럼 190번 문제를 볼게. 3차 당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4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 f의 1 빼기 1은 f의 2 빼기 2는 f의 3 빼기 3은 다 똑같다고 돼 있고 fx를 x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7x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다. 그때 f4의 값을 구하라. 자, 봐. 이 가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까? 일단 F1 빼기 1, F2 빼기 2, F3 빼기 3이 다 같대. 근데 그 값이 우리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일단 그래서 얘를 는 K라고 쓸 거야. 자, 근데 잘 봐라. 이 가조건을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칠판. 이걸 쓸 수 있으면 이제 거의 80%는 끝나. 자, F의 X 빼기 X는 K를 만족시키는 X 값이 뭐냐? 1, 2, 4. X의 1대품 F1 빼기 1, F2 빼기 2, F3 빼기 3 해서 는 K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얘가 X는 1, 2, 3이더라 이런 뜻이야. 야, 근데 fx가 몇 차식이라고? 3차식이라고? 그렇다면 얘의 정체가 뭐니? 쟤는 3차 방정식이야. 근데 그 3차 방정식인데 그걸 만족하는 x값이 1, 2, 3다 이 뜻인 거란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어서 정확하게 만들려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fx 빼기 x 빼기 k는 0이라고 이렇게 이항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1 넣어도 성립하고 2 넣어도 성립하고 3 넣어도 성립하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나는 이 좌변에는 이 식을 x-1, x-2, x-3으로 나눠 떨어진다. 즉 얘네들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차피 1는 0, 2는 0, 3는 0. 오케이. 됐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거. fx가 3차식이라면 좋지만 그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 우리가 달려줘서 안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가 a 이렇게 생겼다는 거 연습해. 오케이. 됐어? 어차피 그래도 1 넣어도 0 되고 2 넣어도 0 되고 3 넣어도 0 되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 종합적인 내용까지가 가족권에서 해석을 한 건데 이 녀석을 이제 fx는으로 바꾸게 되면 a 곱하기 x-1, x-2, x-3 더하기 x 더하기 k 이렇게 생긴 게 fx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인 거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fx를 나조건 보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대. 몫은 우리한테 별로 가르쳐주지 않았어. 근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지. 오케이? 자, 우린 여기다 집중해보자. x에다 뭐 넣고 싶니? 0 넣고 싶지. 그럼 x에 0을 딱 대입했어. 그랬더니 0 빼기 1, 0 빼기 0 빼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0 플러스 k 플러스 k는 0제곱가 사라져서 마이너스 10이더라. 그럼 두 번째는 뭐? 넌 안 쓰고 뭐하냐? 내가 너한테 쓰라는 얘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자, 두 번째 x는 뭐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0 될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2, 3, 4 곱하면 마이너스 24야. 그래서 마이너스 24a.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7이다. 그럼 연립하면 a 값하고 k 값이 구해지겠지. 미지수 두 개고씩 두 개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a하고 k 구했으면 갖다 집어넣으면 fx를 다 구했고 그 상태에서 f4 다 구하실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이 문제에선 이 가하 조건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얘를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내는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도 나와. 오늘도 좀 이따 뒤에 가면 나와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어렵게 바꾸면 바꿀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니까 이 녀석이 인수정리라는 녀석인 거고 이 인수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수업 통과. 너 내 수업 처음 들어? 근데 자, 우리 책 142페이지 인수분 142 아니고 그냥 42. 자, 42페이지에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공부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은 좌변과 우변을 뒤집으면 곱셈 공식이 인수분해 공식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곱셈 공식을 다 외우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아마 아직 다 못 외웠을 거예요. 써보게 되면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완전 제곱식이야. 다 쓰세요. 책에 있는 건 다 알아. 자, 그 다음에 합차가 있지. 그 다음에 2차식 있었지. 그리고 나서 AC의 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라고 하는 얘가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 라고 쓰여지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인수분해 공식.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오게 되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새로운 곱셈 공식들이 싹 다 인수분해 공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였으면 3차였었단 말이야. a 세제곱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3 a 제곱의 b 플러스 3 a b의 제곱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a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 근데 여기는 얘가 a 세제곱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뿔마 3ab의 여기 a 뿔마 b라고 다 플러스거나 다 마이너스를 써도 저렇게 갈 수 있다더라. 여기까지 기억하라고 했었어. 얘들아, 니네가 외우고 있으면 이걸 하나하나 보고 쓰고 하는 것보다 그냥 외운 거 그대로 쓰시면 돼. 그게 더 빨라. 자,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2배의 ab, bc ca가 붙으면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합차를 조금 이용하게 되면 a 마이너스 b 해놓고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하면 얘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얘는 합치자고 따로 쓸게. a 플러스 b로 묶은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쓰게 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건 묶어서 하나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차수를 쫙 늘리게 되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미쳤나봐. 선생님, 얘들아 미안하다. 이거 좌표를 바뀌어야 되네. 곱셈 공식을 써버렸네. 얘는 이렇게 써야 인수분해 공식이지. 지금 이렇게 쓰면 곱셈 공식 푼 거야. 자, 아무튼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 x의 n 마이너스 1제곱 x의 n 마이너스 2제곱 x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써주는 게 또 추가적으로 외워라 라고 선생님이 했었어.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뭐 사실 얘는 좀 외우기 어렵게 한데 x 세제곱 플러스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플러스 ab bc ca의 x 플러스 abc라고 쓰여지게 되면 얘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a 4제곱 플러스 a 제곱에 b 제곱이 나오고 여기 b 4제곱이라 쓰여지면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 b c가 생기면 여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쓰거나 곱셈 공식 변형해서 여기까지가 인수분해 공식이야. 총 11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여기 11까지.
얘네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있어도 가끔 안 보이는 내림차순 인수분해라든가 혹은 뭐 상관없이 개수가 대칭 인수분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얘네들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아직도 공식을 못 외우고 있으면 자,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뭐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별로 없어. 문제들만 좀 보면 돼. 그래서 바로 문제로 넘어갈 거야. 근데 문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책에 보면 거기에 인수분해 공식이 쭉 나와 있지 지금. 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를 묶는 거고요. 공통인수를 묶어내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규칙이 생겨서 우리는 그걸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해서 외우고 있는 것이고, 아무튼 이 인수분해 공식은 싸구에다 외우고 있어요. 곱셈 공식과 좀 달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울 때 곱셈하고 나눗셈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려우니? 보통 일반적으로 나눗셈을 더 어려워해. 오케이? 곱셈 공식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곱하기, 인수분해 공식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누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곱셈 공식이 어렵겠냐? 인수분해가 어렵겠냐? 당연히 인수분해가 더 어려워.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공식을 머릿속에 외워놓지 않으면 문제 어떻게 푸니? 못 풀지. 자, 개념익힘 1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돼 있어. 그냥 얘는 공통인수를 묶어내시면 돼. 근데 또 여기서 공통인수를 묶어낼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괄호예요. 괄호 안 쓰고 공통인수를 묶다 보면 나중에 부호 틀린다. 알겠지? 그런 거니까 꼭 괄호를 체크하세요. 아주 간단한 예로 여기 나온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제곱,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c로 묶어서 a 플러스 b가 된단 말이야. 이건 뭐가 보여? 공통인수? a 플러스 b가 보여. 그럼 얘가 이제 a 플러스 b 해놓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쓰시면 인수분해가 되겠지. 얘들아, 이 공통수를 묶는 게 아니다. 좀 기회가 갈게. 아무튼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쭉 푸시면 돼. 야, 수학통 풀 때는 개념익힘도 싹 다 푸는 거야, 숙제로. 알겠어? 자, 82번. 여기 나온 얘네들은 완전제곱식 혹은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식들이에요. 뭐 2번 같은 게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 정도 되면 중3 때 했던 인수분해들은 사실 다 하나하나 숫자로 쓰지 않아도 보이잖아. 그럼 여기 나온 얘는 아마도 7x 플러스 2 여기 x 마이너스 1 아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지. 틀렸냐 혹시? x제곱 맞잖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 되고요. 얘도 뭐 안 해도 되지?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에서 배우게 되는 인수분해 공식들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에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아마도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아마도 무언가의 세제곱 이렇게 묶일 거고요. 맞지? x제곱 6x제곱에 y 12xy의 제곱 8y 세제곱. 그럼 여기가 2y의 세제곱일 거니까 여기는 x 세제곱일 거니까 아마 x 플러스 2y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3번하고 4번에 대한 공식은 뭐 a 세제곱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b 세제곱 돼 있으면 a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b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식일 거야. 선생님이 아까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얘들아 선생님 좌변분 바뀌고 곱셈 공식 썼다 했던 그 공식 있잖아. 그게 여기 나와 있는 3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4번식은 한 3개짜리 전체 제곱 이런 녀석이 여기에 나와 있는 좋은 녀석이다. 그런데 어떤 건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야 지금, 그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잡아낼 거냐면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칠판 여기는 이렇게 다시 쓰면 a의 제곱 플러스 4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배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플러스 ac라고 쓸 수 있게 되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a하고 c는 같은 부호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b하고 c 다른 부호고 a하고 b도 다른 부호인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상관없어. 사실은 a하고 c가 같은 부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얘가 어차피 a, 여긴 2b, 여긴 c인 거라서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b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고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왜냐하면 여기 있는 얘만 다시 썼을 때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지. 그럼 얘는 곱셈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제곱이 갈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얼마야? 1이란 말인 거지. 그래서 어차피 얘하고 얘는 같은 결과가 나와. 우리 마치 중학교 때 했던 곱셈 공식에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이 똑같은 결과 나온 거랑 같은 이치야. 그럼 마찬가지 a 플러스 b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하고 똑같은 결과란 말이야. 어차피 마이너스를 묶어서 지수법칙 써주게 되면 같은 결과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답을 썼다면 이게 좀 보기 안 좋네? 그럼 이렇게 바꾸는 거 어렵지 않잖아. 아시겠지? 그래서 같은 부호, 다른 부호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 어차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공식들이 쭉 나와 있고 외워야 되는 인수분해 공식도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 여러 개의 문자로 표현된 식의 인수분해, 고차식의 인수분해 이렇게 있는데 공통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치환해라. 그냥 한마디로 쓰면 치환. 자, 여러 개의 문자로 표현됐다. 뭐 해란 얘기야? 내림차순.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다. 뭐 걔도 어차피 뭐 크게 의미 없이 그냥 그거에 따라서 보시면 되는 거야. 쟤는 뭐 얘는 사실 인수정리 이렇게 쓰죠. f의 알파는 0 찾아서 알파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가 알파 될 수 있는 후보더라. 지금 벌써 선생님 기억만 한 5번째가 써주는 것 같아. 실판에다가.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라고 돼 있고 지금 봤을 때 1번, 2번은 보기차식 인수분해라고 불러. 지금 짝수 차수밖에 없어, 그지? 홀수 차수가 안 보여. 짝수 차수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쟤를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면 사실 여기 나오는 얘는 아마 튀어나온 문제가 풀릴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6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완전 제곱식 식변형은 아닐 거야. 식변형은 두 번째 문제가 식변형일 거야. 그럼 봐봐. 이 첫 번째 녀석은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4t의 제곱 플러스 7t 마이너스 36이라 쓸 수 있게 되지. 그럼 저 녀석 인수분해 안 되잖아. 오케이? 됐지? 제 인수분해 돼. 그런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야. 제가 사실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제 개수를 조금 장난질을 쳐놓으면 사실 쉽게 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봤을 때 얘를 어떻게 바꿔?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빼기 x제곱 이렇게 바꿔보자. 그럼 여기는 얘가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 그럼 합쳐가지고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다음에 뭐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4x, x제곱 플러스 4x 똑같은 거는 쟤를 t로 치환해서 문제 푸시면 될 거고. 그럼 여기 나오는 2번 같은 경우도 x 마이너스 y가 똑같이 있으니까 쟤 치환해서 문제 푸시면 될 거고요. 뭐 별로 어렵지 않아. 자,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일단 4개짜리 전개해야 돼. 어떻게? 삼수함끼리 더해서 같은 결과 나오는 것끼리 곱하라고 했었지, 그지?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둘이 곱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해서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라는 녀석이 공통인수가 생기기 때문에 치환해서 문제 풀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다 했던 내용들이야. 됐지? 자, 그 다음 개념 익힘 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문자를 2개 이상 포함한 다항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고 지금 1번, 2번 같은 경우에 뭐가 보여? 자, 얘들은 한번 볼게.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다. 항이 5개 이상인 거야. 문자가 3개 이상이면 무조건 우리도 머릿속에 옵션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내림차순이 있어야 된다. 그 내림차순이 둘 다 1번과 2번이 둘 다 내림차순이야. 오케이? 근데 그 두 개는 조금 다르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자, 2x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야, 근데 니네 누가 책에다 쓰냐? 문제 풀이를 누가 책에다 써있어? 난 책에다 쓰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항상 노트에 쓰라고 썼던데?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돼. 2y 마이너스 1, y 플러스 1 아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식으로 쓰게 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y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가보자. 여기 1, 2, 여기 2y 마이너스 1, 여기 y 플러스 1. 근데
근데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더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5y 플러스 1 똑같이 만들어지지. 오케이? 그래서 답을 쓸 때 이제 x 얘는 x고 얘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여기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가 3개인 거니까 문자가 3개여서 저거를 내림차순 정리할 건데 마찬가지 이제 얘는 똑같은 거 하도 풀어갖고 자 b-c 놓고 여기 a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a 그 다음에 BC의 B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럼 공통인수가 보이지? 뭐? B 마이너스 C. 그럼 얘를 B 마이너스 C로 묶어주고 나서 A 제곱 마이너스 여기 B 플러스 C의 A 플러스 BC. 그럼 요 안에가 또 인수가 된다는 거 가지고 하시면 답이 보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항이 5개 이상 그 다음에 문자가 3개 이상 그러면 무조건 내림차순에 대한 옵션을 생각을 하시고 사실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땡키한 문제야. 왜냐면 어떤 곱셈 공식 활용할지 너무 눈에 보이게끔 줬거든. 지금 보게 되면 무언가의 세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세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세제곱으로 돼 있지.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세제곱짜리 항이 3번 나오는 건 뭐 있어? 하나도 없단 얘기야. 그럼 얘는 무조건 그 녀석을 이용하시면 된다 이런 뜻인 거라. 오케이?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봐봐. 우리가 외웠던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 b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쓸 수 있었지. 혹은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놓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무슨 여기는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인데요. 그러면 저 3번 문제 이렇게 바꾸면 될까?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고 바꿔도 될까? 어차피 홀수차 수는 부호가 그대로 가는 거잖아. 됐어? 자, 눈에 먹어봐. 이게 보이셔야 된다는 뜻이야. 답이야 이게.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요? 봐, 칠판 봐라. 만약에 얘가 0이면 우변이 뭐가 돼? 0 돼, 그지?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bc라고 쓸 수 있을 거야. 혹은
A랑 B랑 C가 모두 같아서 얘가 0, 얘가 0, 얘가 0 더 돼버리면 마찬가지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3A, B, C라고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것도 외우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3A, B, C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문제에 나타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A랑 B랑 C가 모조리 같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성립해야 돼. 얘가 0되거나 얘가 0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자, 얘랑 더해. 얼마야? 0 나와. 그지? 아, 그러면 얘 전개해서 인수분해 쫙 하는 게 아니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빼기 3ABC가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근데 얘네들이 더하니까 0 되니까 우변은 싹 다 0 될 거니까 얘가 넘겨주면 되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이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곱셈 공식을 얼마만큼, 인수분해 공식을 얼마만큼 완벽하게 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를 다 전개해서 녹아달래. 아니면 눈으로 답만 구할래. 눈으로 답만 구했지만 사실은 그냥 찍은 게 아니잖아. 확실한 근거에서 푸는 거잖아. 그지? 이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내일 눈에. 오케이. 써있잖아 여기. 학교 내신이라고.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얘는 아예 눈으로 줬잖아. 저 공식을 활용하라고. 선생님 일전에 이런 문제 내지 않았었어? 인수분해하라고?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보여야 돼. 이 공식 설명하는 문제야. 얘가 과연 너희들이 얘가 생뚱하게 태어났을 때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느냐? 이거 내신 문제야. 선생님이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너무 고생을 해갖고 완전히 기억이 나와. 이거 무려 한 7, 8년 전에 선생님이 본 문제야. 그만큼 오래된 문제야. 얘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그게 딱 보이는 순간 이 공식 너희들 머릿속에 어렴풋이라도 떠오를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문제를 보고 과연 너희들이 저걸 떠올릴 수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좋은 경우를 나오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시험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안 보여 아예. 오케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99-2번 문제, 뭐 1번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 녀석은 2차 방정식에서 그 판별식을 좀 배우고 난 뒤에 풀이해 주는 게 좀 좋기는 해.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5글자 기억할지 뭐였어 그게? 처음 봐? 응? 이런 문제 처음 봐? 우리 쌤에도 있었어 이거. 자, 되게 복잡한 식이 나오고 둘 1차식으로 인수가 될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지금 99-1번하고 2번 문제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지. 그지? 자, 이거 어떻게 풀려고 했어? 어?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것에 빠졌어.
좀 전에 얘기했지만 2차 방정식 답안 가지고 푸는 거야. 어? 자, 선생님이 5글자 기억하라고 했어. D의 D는 0. D의 D는 0 들어본 적 있지? 들어본 적 있지? 그 D의 D는 0 한 가지만 기억하면 이 문제 풀려.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생긴 문제 형태와 D의 D는 0 그 5글자만 외우면 돼. 얘들아. 먼저 X든 Y든 내림차순 정리하시고 그거에 대한 판별식을 구해서 근데 그 판별식이 다시 판별식을 또 했을 때 그게 0 되도록 만들면 답이 구해진다더라 이렇게 얘기했었어. 봐. 이렇게 X에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얘를 만약에 이렇게 없지만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런데 X, Y에 관한 두 1차 제곱으로 인수를 된다라고 하는 뜻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곱하기 A 프라임의 X 플러스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프라임으로 인수를 된다는 뜻인 거고 이 문제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얘가 능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X는 몇 Y 플러스 몇 Y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해가 생기게 되지. 그지? 왜냐면 X도 1차, Y 1차가 되는 거니까. 얘들아 써도 머릿속에 안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일단 들어. 자 이렇게 생겨 있어. 니네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D에 D 딱 그 5글자 그것만 기억하면 돼. 얘는 지금 설명이야 다. 과거에 설명했던 거고. 그러면 얘가 지금 Y에 관한 1차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가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 녀석을 데려다가 근해 공식을 한번 써봤어. 그럼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6분의 마이너스의 2y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에 b제곱 마이너스 4이라고 하면 판별식이 들어가겠지. 얘가 지금 근해 공식이야. 그런데 봐. 얘는 x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x 값은 지금 다 y가 나 1차지. 루트가 있어 없어 지금 여기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루트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루트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 안에가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시대가 여기서 사라질 거야. 맞지?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 식 가지고 여기에 넣게 되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판별식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걸 식으로 쓰게 되면 2y 마이너스 7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ky 플러스 2 이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완전 제곱식 돼야 될 거야. 얘가 지금 이만큼 통째로 이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 루트가 사라지려면 이거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제곱하고 루트와 같이 상쇄돼서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또 한번 여기다가 살짝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근을 가질 거란 얘기야?
중근 가질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데려다가 다시 판별식 했을 때 그게 0돼야 되겠다. 그럼 이 식이 처음에 어떻게 나왔어? 얘의 판별식이 얘야. 그래서 D는 0. 이 5글자 내가 기억하라고 했었어. 이렇게 생긴 문제 나왔어? 얘들아 고민하지 마.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거 하면 답 나와. 라고 내가 분명 외워라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얘들아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워놓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야 돼. 얘들아 이해가 안 됐으니까 이걸 못 외워. 안 돼요. 외워놓잖아? 그럼 나중에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뒤따라서 이해가 오기도 해. 물론 지금 단원 순서상 2차 방정식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DLD는 0으로 설명하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고노석 상이 처음이 아니잖아. 그지? 지금 적어도 나하고 3번째 하고 있단 말이야. 2번째 혹은 3번째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다 아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긴 문제 나서 고민하지 마. DLD는 0으로 배워. 물론 얘를 가지고 원본답안에 보면 아직 2차 방정식 안 나왔기 때문에 얘를 내림차순 정리해서 그 내림차순 정리가 우리 아까 인수분해 앞에서 내림차순 정리 인수분해 했지. 그거를 하는 방법을 가지고 K값을 구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훨씬 더 복잡해요. 그 방법을 아예 머릿속에 집어넣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라는 얘기야. 어차피 학교에서 시험 볼 때 2차 함수까지가 중간고사 보면 2차 함수보다 더 뒤까지는 더 뒤까지 그보다 앞에까지 나오지 않아. 그럼 2차 방정식 판별식이 무조건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이거 가지고 훨씬 더 간단히 풀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얘들아 선생님 얘기했지? 선생님 외우라는 건 제발 좀 외워주라고. 얘들아 외우지 않으면 안 풀려. 진짜 안 풀려. 니네가 만약에 예전에 선생님 이거랑 지금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좋아 이것만 기억 못하고 얘가 다 기억난다 치자. 그럼 얘 인수분해할래? 아니 K 모르는데 인수분해할래? 아니면 근해공식에다 집어넣어서 얘 가지고 계산할래? 아니잖아. 계산 너무 더러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건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암기를 너무 못했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시키는 건 외워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제발 좀 외우자. 정리하세요. (99번) 문제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뒤에 D는 나오고 써. 수학통에 나와 있는 그 뭐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문제가 니네 학교에 출제가 돼도 이상한 게 아니야. 자,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어떤 삼각형인가? 라고 돼 있어. 자, 쉽게 말하면 인수분해라는 뜻이야.
선생님 두 번째 거 볼게. 일단 여기에 싹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세 개는 싹 다 H라는 애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A 곱하기 C라고 묶어 있다. 그랬더니 여기서 A 제곱, 여기서 AB, 여기서 C 제곱. 그럼 뒤에 있는 세 개를 보니까 싹 다 BC를 가져. 그래서 BC로 묶어왔어. 그랬더니 여기서 AB, 여기서 B 제곱, 여기서 C 제곱. 아, 그럼 이렇게 묶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다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는 사람 없어 얘들아. 오케이? 아, 그럼 얘 아니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이렇게 둘이 세제곱 세제곱이 있고 이렇게 둘이 세제곱 세제곱이 있어. 맞지? 그래서 세제곱 있는 것끼리 한번 묶어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제곱이 없는 얘네 둘끼리 묶을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A 세제곱의 C, 여기는 AC의 세제곱, A 곱하기 C로 얘네들을 묶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있고, A 제곱 BC, 여기는 AB 제곱의 C. 야, 잠깐만, 이거 공통인수 아니네. 이거 내림차수 있네. 미안하다. 쏘리. 내림차수는 할게. 어이씨, 나 갑자기 왜 안 보이지? 자, 이렇게 가야겠다. 쏘리. 이렇게 어딨니? 어디였어? 이렇게. 그럼 얘를 C로 묶어. 그러면 얘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를 A, B, C로 묶어. 그랬더니 여기가 A 플러스 B 이렇게 묶자. 근데 남은 거 얘하고 얘를 마이너스 C제곱으로, C의 세제곱으로 묶어. 그랬더니 A 플러스 B가 뭐야? 그러면 여기는 얘를 좀 다시 써서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C라고 써도 괜찮지? 맞지? 그랬더니 싹 다 공통으로 뭐가 보여? A 플러스 B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보여. 근데 남은 걸 싹 다 써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C가 일단 있고, 여기서는 A, B, C가 있고, 여기서는 C의 세제곱 이렇게 생겨. 그런데 마이너스 ABC 플러스 ABC가 보이지? 정리하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C가 있고 여기 C 세제곱이 있으니까 A 플러스 B 내비둔 상태에서 C를 묶어버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은 0 이렇게 나와.
근데 문제에 보면 A, B, C가 세 변의 길이하자. 그럼 저 세 변의 길이는 싹 다 양수겠지. 그럼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고 얘도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 무조건 얘가 0이 되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아 그러면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야. 이런 식으로 답을 써낼 수 있다. 이런 뜻인 거네. 됐지? 자, 103번 개념 8번 문제. 여기서는 1번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선생님이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의 48제곱 마이너스 1은 60과 70 사이에 어떤 두 수 나눠 떨어진다. 이 두 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2의 24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24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도 괜찮지. 합차 이용하시면 저렇게 나올 거야. 그럼 합차를 또 이용하게 되면 2의 24 플러스 1 2의 12 플러스 1 2의 1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또 얘가 한 번 더 쓰여지게 되면 이제 2의 24제곱 플러스 1 2의 12제곱 플러스 1 2의 6제곱 플러스 1 2의 6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2의 6제곱이 얼마야? 64야 64 더하기 1 해서 65 여기 64 빼기 1 해서 63 이렇게 답이 보여질 거라는 뜻이야. 어렵지 않잖아, 우리? 합차만 쭉 흘러가 보면 우리는 답을 구해낼 수 있더라 이런 뜻인 거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연서. 1이 아닌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9683은 21의 세제곱 더하기 21의 제곱 마이너스 21 플러스 2 이렇게 쓰여진대. 근데 저 녀석이 지금 A 곱하기 B로 나타낼 수 있다더라. 그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바로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 여기는 얘를 이 상태에서 숫자로 가져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21을 잠깐 x라고 한번 바꿔볼게. 그럼 여기는 이 식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인수분해 해보면 x에다 다시 20을 갖다 집어넣으면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인 거는 말이지. 오케이? 그런데 얘를 이제 인수분해할 때 3차 식이니까 바로 안 보여서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었어. 그때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에서 얘가 0 돼서 사라진단 말이야. 아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1 2 해서 마이너스 2 가지고 그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2 0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아 따라서 여기 나오는 요 식이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다시 x에다 21 갖다 집어넣으면 얘는 23이라는 값이 될 거고 얘 계산하시면 그 값이 얼마인지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놈은 A 한 놈은 B에서 어차피 더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더 큰지 별로 관심 없어. 얘가 A 얘가 B일 수도 있고 얘가 A 얘가 B일 수도 있어. 어차피 둘이 더하라고만 했으니까. 그럼 답이 나와준다? 그런 뜻인 거네.
자, 여기 나오는 이 개념 익힘 9번 문제는 사실 좀 전에 했던 개념 익힘 8-3번 문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인수정리 활용하는 얘기야. x에다가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아라 이런 문제라고.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가 보여 안 보여? 이거 바로 안 보인단 말이야. 자, 그런데 봐라. 여기 있는 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마이너스 6인 거가 여기 6에서 0 된다는 거 보이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 4, 1, 6 해서 마이너스 1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 녀석을 인수분해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지. 맞지?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돼.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네. 지금 우리 책 53페이지 보게 되면 그 중간 내용 박스에 보면 알파 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면 최고 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라고 했던 거 보이지? 이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었고 이거를 집어넣어라. 즉 다시 말하면 여기 6인데 4는 6의 약수가 아니잖아. 근데 여기다가 4 같은 거 넣어보는 건 쓸데없는 거란 얘기야. 절대 4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됐죠? 자, 얘가 아까 우리 F1은 F1 빼기 1은 F2 빼기 2는 F3 빼기 3은 어쩌고저쩌고 나왔던 그 시너지에 있던 문제, 그거 활용한 문제가 얘랑 거의 비슷한 문제야. 자,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111-2번으로 볼게. 좀 더 어려우니까 111-2번을 선생님 풀어볼게. 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야. 기본 똑같아.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해서 p의 마이너스 1은 p의 1은 p의 2가 싹 다 3이다. x 곱하기 p의 x 플러스 2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생각을 해봐봐. 7판. 일단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녀석을 가만 보니까 만약에 이만큼을 내가 fx라고 한다면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 뜻인 거잖아.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야. 즉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면 f의 마이너스 2를 구해라 이 뜻인 거야. 그러면 x자리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p의 0 값이 얼마니 이걸 구하라는 거랑 똑같다는 뜻이야. 맞지?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린 px만 찾아내면 될 것 같아. 자, 문제에서 px가 뭐래? px에 대한 정보를 뭐 줬어?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줬어. 자, 그러면 또 그 나와 있는 식을 써보면 p의 마이너스 1은 p의 1은 p의 2는 3이라고 돼 있고 이 녀석을 간단히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p의 x는 3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뭐야? 뿔마 1하고 2 이렇게 3개가 되겠다는 뜻이야. 근데 px가 몇 차였지? 그러면 다시 물을게. 얘는 몇 차방정식? 3차방정식. 그런데 뿔마 1을 넣고 2를 넣었을 때 0 나오게끔 만들려면 px 빼기 3은 0이라고 썼을 때 여기다가 1이나 마이너스나 2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지. 따라서 여기 나오는 요 좌변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찾으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땡큐하게도 최고 차이 개수 1로 줬잖아. 그러면 이제 px라고 하는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3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게 px겠구나. px 구했으니까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던 이거 다 계산만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자,
인수정리 마찬가지. 여기 보면 P1은 1, P2는 2, P3은 3. 아, 그럼 쟤를 식으로 쓰게 되면 PX는 X. 이 안에 있는 건 밖에가 똑같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그걸 만족하는 X값이 1, 2, 3이야. 이렇게만 표현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미션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거 하지 않으면 얘 안 풀리는 거니까 얘네들을 일단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우리 수업 여기 우리 교재로 수학통 54페이지까지 풀어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뭐야 이거니 이거 시너지는 행복하게 뜨고 전까지 207 그러니까 52페이지까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1월달 건 월간 수이 나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틀치 풀어갖고 오시면 돼. 좀 더 줄 거니까. 됐죠? 오케이?